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누가 봐도 예쁜 여자가 주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 신호를 캐치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신호만 잘 캐치했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여자를 눕힐 수 있는데 그 신호를 못 보고 지나친다면 어떨까요? 정말 아쉽고 화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여자들이 오라버니들에게 이미 신호를 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 그런 신호를 받은 적 없다고요? 그냥 오라버니들이 그 신호가 뭔지 캐치하지 못하셨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주고 싶어서 안달난 여자가 남자에게 보내는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여자가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신호 4가지 모두 다 알찬 내용들이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남자의 말과 행동에 큰 리액션을 취한다. 여자는 호감 가는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에게 온 신경과 집중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의 말과 행동에 크게 영향받아 하고 큰 리액션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냥 화장실 가려고 일어난 건데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든지 그냥 혜정아 이렇게 이름을 부른 건데 놀란 토끼 눈을 뜨며 크게 반응한다든지 별 웃긴 얘기도 안 했는데 물개박수를 짝짝 치면서 엄청 좋아하며 웃는다든지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큰 액션이 나온다면 남자한테 큰 호감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자의 호감이 큰 상황에서 이 여자 나한테 빠졌네라고 거만하게 생각하면서 의기양양하게 행동을 하는 남자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자한테 호감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는 자격 부여라는 기술을 사용해주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오라버니가 술잔을 만지작거렸는데 여자가 이걸 보고 술 따라 줄까? 이렇게 말을 했다면 술 한 잔 따라달라고 말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 원래 소주는 잘 못 마시는데 너가 따라주는 거라 그런지 술이 달달한 것 같다. 이런 달콤한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원래도 호감이 많았던 남자였는데 더 큰 호감이 생기면서 오늘 하루 이 남자와 더 오래 있고 싶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목소리 톤이 변한다. 여자는 좋아하는 남자를 앞에 두면 목소리 톤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음이 섞이면서 애교스러운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평소보다 높은 톤으로 말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 역시 여자의 호감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심리기술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박스라는 심리기술인데요.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미리 말해주고 상대방에게 너가 그래서 좋다고 미리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애교 많은 여자가 좋은데 왠지 넌 애교가 많은 사람일 것 같아서 좋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자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 박스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에게 호감을 더 사고 싶어서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애교스러운 말투로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원초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여자는 여러분이 만든 이미지에 이처럼 쉽게 순응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연애에도 이런 심리기술들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여자가 어느 정도 오라버니들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호감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여자가 속으로 무시할 수도 있답니다. 세 번째, 여성스러움을 강조한다. 만약 오라버니들이 여자를 만났는데 만나는 그 여자가 운동화보다 구두를 신고 나왔다든지 화장을 풀 메이크업한 상태로 하고 나왔다든지 캐주얼한 옷차림보다 원피스나 치마를 입고 나왔다든지 이렇게 자신의 여성스러움을 최대한 강조한 채 여러분을 만나러 나왔다면 높은 확률로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자는 이처럼 보통 자신의 심리 상태를 의상이나 화장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의 의상이 후줄근하고 화장도 잘하지 않은 채 나왔다면 높은 확률로 여러분을 남자로 느끼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자가 오라버니를 만나러 나왔는데 후줄근하게 꾸미지도 않고 나왔다고 해서 시무룩하게 있으면서 여자한테 서운한 티를 내선 절대 안 됩니다. 여자는 자신의 어떤 행동에도 영향받지 않은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는 법이거든요. 여자가 편한 복장으로 나왔다면 내가 또 이렇게 편하고 후줄근하게 입고 노는 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입고 나왔어?
이런 식으로 여자의 복장에 영향받아 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여자를 대한다면 처음엔 오라버니들에게 호감이 없었던 여자라도 이 남자 뭐지? 다른 남자들과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며 호감이 점차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여자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몸짓과 행동. 여자가 가슴을 내민다든지, 다리를 꼬아서 내가 있는 안쪽으로 허벅지를 보인다든지, 머리를 쓸어 넘겨서 목선을 보여주는 경우 등등 이처럼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동작들을 자주 보인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동작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무의식적으로 펼친다면 앞에 있는 남자에게 호감이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 만약 앞에서 얘기하는 여자가 이런 행동들을 반복해서 취한다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아니 혜정 씨는 왜 이렇게 몸짓이 요염한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견디기 힘들어요라는 말을 장난스럽게 해주는 겁니다.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하면 여자는 감정적으로 동요해서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여성스러움을 드러내는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할 겁니다. 상대방이 갈구하고 원하는 것을 파악해서 그러한 결핍을 줄듯 말듯 하다가 일순간에 채워주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자가 자신을 주고 싶을 때 남자에게 보내는 무의식적인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까먹고 기억하지 못하실 오라버니들을 위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말과 행동에 큰 리액션을 취한다. 두 번째, 목소리 톤이 변한다. 세 번째, 여성스러움을 강조한다. 네 번째, 여자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몸짓과 행동. 오늘 수업에서 제가 알려드린 이 4가지 신호만 알아도 주고 싶어 안달난 여자를 놓치는 일 없으실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오라버니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여자를 꼭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호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클 거라 확신합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중년 아줌마들이 강한 성욕을 느끼는 중년 남성의 특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만 잘 숙지해서 체화하신다면 그 어떤 여자라도 오라버니를 보고 성적 욕망이 자극되어 먼저 신호를 보내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자들에게 성적 매력을 맘껏 뽐내는 섹시한 남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여유로운 남자.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지만 단어 자체가 추상적이라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유로움의 반대는 조급함입니다. 조급하지 않은 모습이 여유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긴장하게 됩니다. 말이 빨라지고 행동이 빨라지죠. 이런 모습에서는 여유로움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조급함은 자기 할 말만 하게 만들거나 행동이 앞서게 만듭니다. 결국 실수를 불러일으키죠. 이는 여자에게 불안해 보이고 미숙해 보이는 남자로 비춰집니다. 여자는 이런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죠. 자신을 지켜주고 이끌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유로운 모습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돈에 쪼들리고 인간관계에 치이고 삶의 목표도 없는 사람에게서 여유로운 모습이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슨 여유로운 남자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인간관계도 좋고 목표가 있고 성장하고 있는 남자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또한 여유로운 모습은 여자에게 긴장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남자는 여자에게 급하게 다가가지 않죠. 이런 모습만으로도 이 남자는 나 아니어도 만날 사람 많구나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자는 상대 남자를 쉬운 남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돈도 없고 내성적이라서 사람도 잘 안 만나고 목표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반드시 돈 많고 외향적이라고 해서 다 여유로운 건 아닙니다. 여유로운 모습이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돈도 없고 사람도 잘 안 만난다고 해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결론은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뭔가 있는 사람처럼 느끼고 높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으로 끌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유로운 모습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앞서 말했지만 여유로움의 반대는 조급함입니다. 조급하면 뭐든 빨라집니다. 빨라진다의 반대는 느려진다고, 여유로운 모습은 그럴듯한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말과 행동을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느리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빨라지는 말과 행동 등을 인식하고 느긋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평소에 잘 웃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모습과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를 교정해야 하는데요. 거북목의 등이 굽고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은 여유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가슴을 펴고 앞을 보며 당당하게 걷는 사람이 여유 있어 보이죠? 이처럼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말과 행동을 천천히 하는 것만으로도 여유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는 남자는 발정나 보이고, 어떻게든 빨리 잡아뜨리려고 조급해하는 남자와는 완전히 차별화되죠. 여러분이 만약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한 매장에서는 어떻게든 판매를 하려고 온갖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고, 다른 매장에서는 여유롭고 품격 있게 장사를 하고 있다면 어떤 매장이 물건을 사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쁜 남자. 여자는 자주 연락해주는 남자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연락이 잘 안 되는 남자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자주 연락해주는 남자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연락된다는 것은 한가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는 남자를 볼 때 섹시해 보인다는 말을요. 현명한 여자는 미래를 위해 발전하는 남자를 좋아하지, 맨날 놀기만 하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살이 쪄서 예쁘지 않지만 다이어트만 하면 예뻐진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성실해서 운동과 식단도 꾸준히 합니다. 반대로 지금은 예쁘지만 게으르고 스트레스를 많이 먹는 걸로 푸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와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똑똑한 남자는 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비전이 있는 남자에게 성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이 있는 남자란 자기 일에 열정적이고 미래를 계획하며 열심히 사는 남자입니다. 결국 뭔가를 이룰 것 같은 남자죠. 이런 남자는 되게 바쁩니다. 현명한 여자라면 지금 당장 시간이 많아서 자신에게 관심을 주는 남자보다 지금은 바쁘지만 비전이 있는 남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만 하고 연락을 자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카톡을 하다가도 이제 일을 해야 하니 이따가 연락한다고 하고 일을 하면 됩니다. 틈틈이 시간 날 때만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답장을 늦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자신에게 소홀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바쁘지 않더라도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는 것은 매력을 깎을 수 있습니다. 뭐라도 하면서 바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취미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할 때 연락이 가능해도 운동하고 연락한다고 하는 게 낫습니다. 뭐든지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은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 때문이죠. 쉽게 연락할 수 있을 때 보다 어렵게라도 연락할 수 있을 때 그 연락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게 되며 더욱 안달나게 되죠. 항상 연락 가능한 남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연락이 끊기지도 말아야 하는데요. 반드시 무얼 해야 하니 있다가 연락한다고 하고 연락을 이어가야 합니다. 여자는 가끔 오는 남자의 연락을 더 소중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희소한 남자에 대해 더욱 섹시함을 느끼게 되죠. 세 번째, 꾸밀 줄 아는 남자. 여자가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남자 대부분은 자신을 꾸밀 줄 모릅니다. 이런 남자들은 스스로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아예 포기해서 꾸미지 않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는 너무 과하게 꾸미다 보니 오히려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꾸미는 것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은 별론데 피부도 가꾸고 헤어 스타일링을 깔끔하게 하고 옷을 잘 입는 남자와 얼굴은 잘생겼는데 얼굴에 수염은 덥수룩하고 펑퍼짐한 반바지에 양말을 신고 샌들을 신는 남자 중 여자들은 누구와 더 자고 싶어 할까요? 대부분 스스로를 꾸민 남자를 원할 것입니다.
여자는 그만큼 스스로를 꾸밀 줄 아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스스로를 잘 가꾸고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평소에 자기 관리를 잘하고 센스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아는 것과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아는 것은 비슷합니다. 둘 다 사회적 지능이 높다는 말이죠. 여자는 이런 남자를 보면 자신에게도 센스 있는 남자일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당연히 깔끔해 보이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그런 남자에게 성적으로 끌립니다. 남자라면 꾸미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요. 자신의 얼굴형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고 그 헤어스타일을 하면 됩니다. 피부는 관리를 받으면 되고 손톱, 발톱, 콧털, 수염 등은 잘 정리하면 됩니다. 옷은 최대한 깔끔하게 입으면 되는데요. 패션에 관심이 없다면 잘 입으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단색으로 깔끔하게 입으면 됩니다. 하의는 검정색 슬랙스에 로퍼나 스니커즈 신발을 신으면 됩니다. 상의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를 찾고 그 색상에 맞는 셔츠나 니트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 외투도 튀지 않는 색상의 깔끔한 외투를 골라 입으면 됩니다. 특히 어두운 색상의 셔츠나 코트 같은 댄디한 스타일의 패션은 여자들이 굉장히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자가 성적 매력을 느끼는 섹시한 남자의 특징 3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여유로운 남자. 두 번째, 바쁜 남자. 세 번째, 꾸밀 줄 아는 남자입니다. 이 3가지만 잘 충족하셔도 여자는 오라버니를 섹시한 남자로 바라보고 강한 성적 욕망을 느껴서 먼저 신호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깨십과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천연 항암제이자 식탁 위의 명약으로 불리는 허브, 깨십에도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깨십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깨십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향이 좋은 건강 허브하면 생각나는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먹는다고 하는 들깨의 잎, 깨십입니다. 특유의 시원한 향과 함께 영양이 풍부하여 장아찌, 깨십찜, 깨십김치, 조림, 나물볶음 등등 다양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인이라면 고기와 함께 곁들이는 쌈채소 중에 하나이지요. 상추 위에 깨십 한 장과 고기 딱 올리고 그 위에 마늘, 고추와 쌈장 살짝 올려서 한 입 크게 먹으면 상상만으로도 저절로 군침이 돌 정도이지요. 각종 영양소와 비타민, 무기질이 가득한 깨십은 전국에서 재배되고 사시사철 신선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어서 더욱더 좋은 채소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깨십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깨십과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우리의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악의 깨십 음식은 바로 깨십장아찌와 깨십지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갓 지은 밥에 깨십장아찌나 깨십지 한 장 딱 올리고 싸먹으면 향도 좋고 밥도둑이 따로 없는데요. 깨십장아찌와 깨십지를 담글 때에 얼마나 많은 설탕과 간장, 소금이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생각보다 지나치게 많은 당분과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일단 깨십은 식탁 위의 명약으로 불릴 정도로 정말 많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깨십에는 엄청난 양의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요. 백혈구를 튼튼하게 하고 바이러스와 싸워주는 인터페론을 형성해서 감기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쑥쑥 키워주는 것이지요. 또 놀랍게도 깨십에는 염증을 완화시키고 알러지를 막아주는 루테올린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깻잎을 잘 챙겨 드시면 재채기, 콧물, 기침과 기관지염까지 예방하고 미세먼지까지 딱 해결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집중!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깨십 속의 비타민C가 조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된다는 것인데요.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지만
열을 가하거나 당분과 나트륨 가득한 깨십지나 장아찌로 드시면 건강 효능을 하나도 챙기실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뿐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깨십 장아찌와 깨십지가 너무 맛있다는 것입니다. 깨십 반찬만 있으면 밥도둑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밥 한 공기를 뚝딱 드실 수 있는데요. 짭조름한 깨십지와 장아찌는 입맛을 자극하고 달큰한 맛이 나는 고당분의 쌀밥을 더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단짠단짠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지나친 탄수화물 섭취와 과식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 허브 깨십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깨십의 비타민C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열과 당분, 나트륨에 쉽게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십은 생으로 드시는 것이 최고의 섭취법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소고기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소고기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이 가득해서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지만 비타민이 부족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이 유일한 단점인데요. 비타민이 가득 들어있는 깨십과 함께 드시면 영양적으로 완벽해지는 것이죠. 또 깨십에는 심혈관 질환에 정말 중요한 비타민 K가 가득하기 때문에 소고기의 콜레스테롤을 딱 내려준답니다. 잠깐! 여기서 퀴즈! 혈관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과다출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상처가 지혈되고 응고되어야겠지요. 그런데 또 너무 지나치게 응고가 되어서 혈관을 막아버리면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 않아 조직과 기관이 파괴될 수도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깨십 속의 비타민 K가 이 섬세한 균형을 유지해주는 것이죠. 또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은 자체도 문제지만 동맥 내벽에 쌓이고 석회화되어서 동맥경화를 유발하기 때문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깨십 속에 가득한 비타민 K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동맥경화를 미리 방지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꼭 깨십을 챙겨 드셔야 하는 것이랍니다. 게다가 깻잎은 대표적인 알칼리성 채소인데요. 소고기는 소화가 되면 산성이 되니 깨십과 함께 드시면 딱 중화되어 소화기관을 보호해주는 것이지요. 나아가 소고기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이 가득해서 꼭 챙겨 드셔야 하지만 비타민은 거의 들어있지 않은데요. 깨십과 함께 드시면 완벽한 최고의 찰떡궁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앞으로는 꼭 고기를 드실 때 쌈채소로 깨십을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두 번째로 깨십과 최악의 궁합은 바로 신장이 안 좋은 분들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무기질 중에 칼륨이 있는데요. 칼륨이 부족하면 피로감이 몰려들고 무기력해지는 느낌을 줍니다. 반면 칼륨을 챙겨 드시면 활기차게 에너지를 주는 것이죠. 또한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기 때문에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 이렇게 좋은 칼륨이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께는 크게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신장에서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심장 부정맥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항상 걱정하면서 드셔야 할까요?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인 기준 깨십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30 정도로 약 20장 정도 되는데요.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하루에 10장에서 15장 내외로 드시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사실 적정량만 지켜주시면 신장이 약하신 분들도 꼭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바로 깨십의 비타민 B군 특히 기적의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 때문입니다. 베타카로틴 하면 가장 유명한 채소가 바로 당근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놀랍게도 깨십 속의 베타카로틴은 당근의 무려 2배나 된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 활력을 주고 육체 피로를 해소해줄 뿐만 아니라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효능까지 있으니 꼭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요즘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멍한 느낌이 드는 분들 계신가요? 이 증상은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다고 해서 브레인 포글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요. 머리를 많이 쓰거나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또는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겼을 때 나타납니다. 이 현상 자체가 질병은 아니지만 계속되거나 방치하면 치매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꼭 필요한데요.
이때 향이 많이 나는 채소인 깨십과 완전식품 계란을 함께 드시면 딱 해결됩니다. 일단 깻잎의 허브향에는 로즈마린산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게다가 달걀에는 뇌 건강에 필수적인 콜린이 가득한데요. 달걀이 뇌 건강을 좋게 하고 깨씹이 뇌의 처리 속도를 높여주니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것이지요. 나아가 깨씹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가바지에이비에이 성분까지 들어있는데요. 뇌세포를 건강하게 해주고 뇌의 혈류를 높여줍니다. 뇌에 산소를 가득 공급해줘서 기억력을 쑥쑥 올려주고 스트레스까지 해소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치매 예방과 뇌 건강을 위해서 꼭 깨씹과 계란을 함께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세 번째로 깻잎과 최악의 궁합인 분들은 몸이 따뜻하시거나 열이 많은 분들입니다. 따뜻한 성질의 깨씹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채소 중에 하나로 건강 효능이 뛰어나서 한약재로도 사용되는데요. 이열치열처럼 깨씹의 뜨거운 기운이 화병처럼 가슴에 뭉친 기운을 풀어주는 것이죠. 또한 향이 강해서 기운이 막힌 것을 딱 풀어주고 순환시켜주기 때문에 놀랍게도 신경안정에 효과까지 있어 이유 모를 답답함과 불안함까지 해소해줍니다. 또 날이 쌀쌀해서 체온이 뚝 떨어지기 쉬운 겨울철에는 특히 챙겨 드셔서 위장의 기운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뜨거운 성질도 과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몸에 열이 많고 열이 나는 분들은 과도한 열을 일으켜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소화기관의 과한 열은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오히려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잠깐, 요즘 혹시 현기증이 많이 나고 자주 어지러운 분들 계신가요? 날이 추워지고 체내에 열이 빠져나가면서 혈액순환이 덜해져서 빈혈 증상이 생긴 것인데요. 이때 깨씹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깨씹은 철분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압도적으로 철분 함량이 높은데요. 이 철분은 혈액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헤모글로빈과 적혈구의 생성을 촉진해서 몸속 곳곳, 손발 끝까지 산소를 가득가득 공급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요즘같이 추운 날 꼭 깨씹을 드셔서 몸과 마음 건강까지 챙기셔야 해요. 혹시 깻잎에 칼슘이 가득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깨씹 속의 칼슘의 함량은 시금치의 무려 5배나 될 정도이고 사실 따로 우유를 챙겨 드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드셔도 그 안에 좋은 성분들이 몸속에 모두 흡수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것을 바로 체내 흡수율이라고 합니다. 100만큼 드셔도 몸속에 20만큼 흡수되는 것이 있고 80만큼 흡수되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유를 아무리 드셔도 칼슘이 우리 몸속에 전부 흡수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바로 이때 깨씹을 함께 드시면 깨씹 속의 비타민 K가 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칼슘까지 모두 몸속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적의 음식 궁합인 것입니다. 게다가 칼슘이 뼈에 잘 결합될 수 있도록 해서 골밀도 자체를 높여주니 골다골증과 뼈 건강에 최고인 것이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팁까지 챙겨드릴게요. 깨씹의 항암 효과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깨씹은 천연 항암제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항암 효능이 있는데요. 깨씹 속의 피톨페이터 성분은 놀랍게도 암세포만 쏙쏙 골라서 제거해줍니다. 특히 위암과 대장암의 예방과 관리에 특효이니 꼭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깨씹과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볼까요? 깨씹은 간장과 설탕 가득한 장아찌로 드시기보다는 생채소로 소고기와 함께 드셔서 비타민과 영양소까지 모두 드셔야 해요. 또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계란과 함께 드셔서 뇌 건강까지 챙겨주세요. 마지막으로 몸이 따뜻하고 열이 많은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고 우유와 같은 유제품과 드시면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깨씹,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챙겨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드릴게요.